낫지 않을까요? 학원에 10시까지 가야 돼? 네, 원래 9시, 아침 9시까지 아. 갔는데 네, 10시에 바뀌네요. 그나마 10시니까 괜찮긴 하다. 얼마나 힘들까. 맨날 10시에서 9시? 까지? 10시에서 10시까지. 원래 나이트 10이었는데 이제 10 to 10은 숙제를 안 해올 수 없는 구조구나. 자, 우리 이런 비문학 글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1번. 스스로 이해하기. 그치. 그냥 더 할 거 없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 근데 영 받아들이기 힘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문단 끝날 때마다 정리하라고 했죠. 의식적으로 이 문단은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고 나서 이게 조금 체화되고 나서 전체 구조가 좀 눈에 들어오겠죠? 이게 좀 체화돼야지만. 자, 그리고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두려워할 거 없이 그냥 학습한 다음에 배경 지식 높이면 되겠구나. 그냥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맞아, 이런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한 문단에 있죠. 이 한 문단을 할 건데 그 안에서 두 문장 있네. 두 문장 있죠? 이 두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가 뭐예요? 걷는 금전 재물로서 조세 채권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근데 이런 개념을 몰라도 우리 이미 배경 지식 있지 않아요? 세금이 뭔지? 그치?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을 국민들한테 걷는 거죠. 그거 알고 있으니까 이 개념 이거 하나하나 안 따져봐도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조세, 채권, 이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조세, 채권, 이행이 이거죠?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돼?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그런 과정이나 왜 내야 돼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알아야 한대. 뒤에 나오겠죠. 그쵸? 자, 납세 의무는 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법률상 자동으로 성립을 한대요. 우리가 그래서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 의무 있죠. 그 의무는 세금을 낼 요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성립을 하는 거래. 무슨 얘기인지 더 보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너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러한 요소가 충족이 됐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됐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냐? 1번, 2번, 3번, 4번의 요건들이 만족이 되어야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의무가 생기는 거래요. 오케이? 이러한 4가지 요건들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는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 그 요건인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누구를 예시로 들 거냐? 유재석으로 예시를 들 거야. 유재석이 그렇게 세금을 잘 낸데 차은우 어떡해? 예서야 차은우 어떻게 돼? 어떻게 돼버린 거야 이거? 이 말이 돼? 나는 유튜브에 뭐 차은우 어쩌고 저쩌고 논란 막 이런 거 나오길래 또 이상한 뉴스 있잖아. 막 임영웅이랑 뭐 장현주랑 알고 보니 불륜 사이였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만들어내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네. 난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넘겼다? 근데 진짜로 차은우가 세금 안 냈다는 거야. 200만 원? 200억? 와 나 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차은우. 무병장수 선택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보니까 유재석이랑 비교하더라고. 왜 세금 안 냈을까? 그치? 인간의 욕심이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 돈 많아져. 그니까 야 1,000억 있으면 나는 그냥 500억 내라 해도 내겠다.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니까 좀 내지. 왜 스스로 그런 짓을. 어쨌든 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생기려면 1번 낼 사람이 있어야 된대. 2번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된대. 뭐겠어? 일을 했거나 뭐 집이 있으면 세금 내잖아. 일을 했거나 건물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그런 요건. 3번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인 과세 표준. 예를 들어 소득이 얼마인 사람한테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표준. 혹은 이만큼의 뭐 이런 집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표준 같은 것들 그게 있어야 되고. 4번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인 세율. 세율은 뭐 이 집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을 매기는데 그 이러한 세금을 20% 비율로 내라고 할 건지 30% 비율로 내라 할 건지. 그쵸?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뭐 일해서 받는 소득을 소득은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차은우 같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비율로, 유재석 같은 많이 버는 사람 많은 비율로 매길 거잖아. 그게 바로 세율인 거지.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있어야 세금이라는 게 발생한대요. 그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얘기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또 한 문장 끝났으니까 지금 이만큼의 한 문장 하는 거지 우리.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소득세는 뭐야? 소득 응. 가지는 돈. 그치? 아니지. 벌어들이는 돈이지. 벌어들이는 돈으로 내는 세금인 거지. 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는 세금?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세를 내고 서민들은 소득세를 낸다고 하잖아요. 무슨 그런 약간 비유가 있잖아요.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내고 상속세는 뭐야? 다 물려받는. 그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이라는 건 뭘까?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이래. 그러면 상속을 그러니까 그치. 상속받는 거에 반대니까 상속을 주는 사람인 거지. 그치? 네. 상속을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다는 거지. 딱 내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거고, 상속세는 상속받지 않는 사람, 즉 돈을 주는 사람이 사망할 때 그 의무가 성립된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당연히 소득세는 딱 내는 기간이 있잖아. 소득세 납부 기간이 있고, 상속세는 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돈을 받고 그때 돈을 받을 때 그냥 예를 들어 10억을 상속받아.
통으로 10억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때 세금 딱 바로 내야 되잖아. 그쵸? 그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 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너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날 너무 화나게 했어.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사람을 죽이면 감옥을 한 달만 살고 와도 된다는 법이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 그 사람 죽였어. 한 달 살고 오지. 죽였어. 근데 그 사람 죽인 다음에 갑자기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니, 내가 아직 실형을 받기 전이야.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법이 개정된 거야. 그럼 나는 나 한 달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사람을 죽인 거잖아. 근데 법이 개정돼서 이제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 그러면 나는 사형 받아야 되게, 한 달만 살아도 되게. 아직 그걸 받기 전이에요, 재판. 재판 받기 전이야. 그럼 사형만 돼야. 그럼 사형 될 것 같지? 네. 땡, 아니야. 한 달만 살아도 돼. 우와. 원래 범죄를, 재판을 내릴 때에는 그 범죄를 딱 실행했던 순간에 있었던 법으로 심판을 하는 거야. 근데 세금도 마찬가지래. 세법이 개정된 후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 지나면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두지 않았다면, 이 얘기지? 납세 의무가, 이렇게 커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그 얘기지? 그 딱 세금을 내야 되는 순간에 성립됐던 그 세법에 의해서 세금 내면 된다는 거죠. 자, 납세 의무 성립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우리 이 문장도 한 문장 한 문장씩 이해해보자. 납세 의무 성립 단계는 뭘까? 아까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서 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무가 확립됐어. 그때 의무가 확립되고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너 돈 내. 지금 빨리 미리 돈 줘. 라고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 말이지? 의무만 있는 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이 세금 걷는 곳이 과세권, 돈 내라. 라고 하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 문단까지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첫 문단, 두 번째 문단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서가 스스로. 그러면 이제 좀 읽힐 거예요. 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근데 개정 법이 개정된 후 그게 새 법이 개정된다는 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원래는 10%만 내도 되는데 10%만 내도 될 때에 내가 돈을 벌었어 이만큼. 근데 세금을 낼 당시에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이만큼 벌었을 때 나중에 이제 세금 낼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법이 개정돼서 20%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나 이거에 대해서는 10%만 내도 될까? 20% 내야 될까? 그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는 개정 전 10%만 내도 된다는 거. 그럼 세금 내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만약에 소득세의 부분에서 내는 시기가 또 따로 있고 그냥 상속받으면 또 그때 내는 또 시기가 다 다르지.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 우리 그 물건 결제할 때마다 부가세 내잖아요. 그쵸? 네. 그건 언제 내? 딱 결제하는 순간에 그 자동으로 10% 추가돼서 돈 내는 거잖아. 그걸로 내는 거고. 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고, 상속세는 그 사람 죽은 다음 상속받는 거고, 증여세는 돈 주는 그 증여세는 증여 받을 때 돈 그 세금 내는 거고. 예를 들어 쇼미더머니 우승해가지고 3억 받잖아. 그런 건 증여세에 해당하잖아요. 그쵸? 그냥 주는 거. 그것도 세금 내야지. 그 세금 완전 크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게 얼마 안 된대. 오징어 게임도 많이 큰 거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은 근데 세금 약간 불법적인 거니까. 세금 포함 안 하고 456억 주던데. 그냥 자기 이름 통장에 456억 그대로 들어 있었잖아. 맞아요. 나중에 내야 되나? 어떻게 불법적인 방법을. 그니까 말이 안 되지. 네. 어디서 난 돈이냐고. 나중에 내게 되지 않을까? 세금을? 뭔가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었다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대. 유재석이 이제 내야 되는 의무가 성립됐지. 왜냐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고 유재석이 번 돈이 있지. 그 다음에 번 돈에 대해서는 이러한 돈을 내야 돼요라는 그 과세 표준이 있고 이만큼 벌었으면 이만큼의 세금을 해요라는 그 비율이 있잖아. 과세 비율이 다 있으니까 의무가 성립됐어. 의무를 확정해야지 세금을 낼 수 있대. 자, 그래서 확정이라고 하면 무슨 확정이지? 즉 몇 퍼센트로 낼 건지와 언제까지 낼 건지 등 정확히 좀 그 비율이라든지 날짜가 확정되는 것이 납세 의무의 확정이래. 그치? 납세 의무 단순히 내야 한다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세액과 기한이 확정되는 게 의무의 확정이래요. 요거 개념 구분 잘 해놔야겠죠? 자, 이때 확정은 변경이 허용되는 잠정적인 확정을 의미한다. 우리 전체랑 일부를 구분 짓는 경우 중요하다 했죠. 확정은 확정인데 완전 확정은 아니고 언젠가 변화될 수 있어. 그치? 변경이 허용돼. 확정은 확정인데 변경이 허용돼. 구분 짓는 경우니까 중요하고요. 자, 유재석이 왜 이걸 예시로 들었냐? 나도 댓글에서 본 거긴 한 건데 세금을 내는 방식에는 스스로 납세하는 방식이 있고 뒤에 보면 과세관청에서 부여하는 방식이 있대. 근데 유재석은 과세관청이 부여하는 방식 말고 자진납세를 했대. 자진납세를 해서 여기에서 부여되는 값보다 더 큰 값을 자기가 자진납세 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 참 잘 낸다라고 한 거래요. 그러면 납세 의무는 절차에 따라 확정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대. 우리 보통 세금은 자기가 신고하죠. 그쵸? 네. 그렇거든요. 네. 아니면 뭐 회사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사를 다니니까
내가 내는 거 같진 모르지만 회사에서 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돈 줬는데 이만큼 돈 세금 낼게요라고 해서 이만큼만 나한테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를 해주는 거지 원래는 이제 사람별로 다 자기가 번 돈을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회사에서 해줄 뿐. 원래 절차에 따라 확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대. 자, 요거는 뭐 전체에서 일부를 구분 짓는 거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얘는 우리 머리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 사서 세금 내는 부가세, 아까도 이시 들었지만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딱히 우리가 지금 10,000원짜리 물건 내고 1,000원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 10% 부가세를. 그거를 10,000원짜리를 산 다음에 1,000원을 우리가 따로 신고해요? 안 하죠. 그냥 자동으로 11,000원으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10%는 세금인 거잖아. 이 경우가 특정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납세되고 자동으로 의무 성립되고 자동으로 세액이 정해지는 방식인 거지. 그치? 요거는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자동 확정 방식이고 자동 확정 방식이 있으면 국가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아, 부가세 같은 거구나 라고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딱히 적지 않아도 부가세 같은 거구나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지. 자, 절차에 따른 자동 확정 방식 말고 이번에는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이래. 위에는 자동 확정 방식 했지? 바로 세액이 알아서 정해지는 거와 내가 절차에 따라서 나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해요 라고 그 절차를 따라서 자기가 신고하거나 부과되는 방식, 신고납세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이 있대. 그쵸? 신고납세 방식과 부가과세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두 방식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는, 즉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후의 절차는 다르다. 얘도 전체와 일부를 구분짓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쵸? 포인트는 뭐예요? 둘 다 신고하는. 그치. 둘 다 신고하는데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신고라고 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과라고 써 있는 거 역시도 신고는 한다는 거지. 그치? 신고라고 써 있다고 해서 얘만 신고하는구나 라고 하면 아닌 거지?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자. 헷갈리지 않게. 부가과세 방식도 신고는 한다.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를 잘 대비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신고납세 방식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해당 세금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가 대표적이다. 자, 예를 들어 유재석은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소속사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냥 프리랜서라고 치자. 자기가 스스로 나 얼마 벌었고 이 번 것에 대해서는 얼마 내야 돼 라고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한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대. 그러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기간이 언제야? 내가 나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내야 돼요 라고 신고하는 순간 확정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국민의 재정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방식보다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재정권은 또 뭘까? 재정.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재산할 때 재고, 정치할 때 정이지. 뭐 재산을 정치한다, 재산을 다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쓰자면 재산을 다룸, 이렇게 써봅시다. 재산을 다룸. 그럼 재산을 다루는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이래. 그쵸? 재산을 다루는 그 권리를 백성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지, 민주적인 거는. 오케이. 왜? 스스로 나 이만큼 낼게요 라고 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진 납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민주적인 방식인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죠. 1차적인 확정권은 납세 의무자에게 있다. 자기가 납세를 하면 그러니까 나 이만큼 낼게 라고 신고했을 때 그때 확정이 된다는 거지. 근데 완전 확정 아니고 1차적인 확정권. 딱 나 이만큼 낼게 하고 신고하면 그때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신고하거나 자진신고를 했는데 뭔가 잘못 자진신고했어. 뭔가 탈세하려고 약간 법률을 위반하면서 신고했어.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자, 뭐뭐 한 때에, 자, 우리 케이스 구분하는 경우니까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지. 미신고하거나 자진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2차적으로 확정되는데 그때 1차의 의무, 자기가 자진 납세에서 확정된 그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쵸? 수정되는 게 아니라 1차는 아예 없어진다는 거네. 그치? 얘도 구분 짓는 거니까, 케이스 구분 짓는 경우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럼 우리는 자기가 납세하는 방식, 부과되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납세되는 거 안에서도 1차 확정이 있고 2차 확정이 있고, 이렇게 개념들을 일단 잘 구분시켜 놓고 이 구분된 개념을 잘 비교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머리 안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크게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 크게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 그 다음은 부과과세 방식이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내가 자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과되는 거겠지. 부과되는 거겠지. 과세관청에서 유재석한테 이만큼 내라고 부과하는 거겠지. 뭐가 부과된다는 건지 들어보자. 납세 의무 확정권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이래. 근데 우리 아까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는 건 내야 한다는 그 사실이 확정되는 거라 했어? 아니면 금액이나 세율 같은 게 정확히 확정되는 거라 했어? 그치, 금액이나 세율이 정확히 확정되는 게 의무 확정이라고 했지. 그런 얼마 내야 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그 확정을 과세관청에만 부여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너 이만큼의 돈 언제까지 내 라고 말하는 게 부과과세 방식이고, 나 이만큼의 돈 언제까지 낼게요 이걸 구체적으로 자기가 신고하는 게 신고 납세 방식인 거지. 그치, 구분되죠 이제? 납세 의무자의 신고를 토대로 이상이 없으면 과세관청이 얘가 신고를 했어. 나 이만큼 낼게요 라고 신고했을 때 그 신고만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그쵸? 확정 안 되고 그 과세관청이 이상 없네, 오케이, 네 라고 했을 때 그때 확정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 얘기고, 만약 신고에 뭔가 탈세하려는 그 정황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에서 세액을 확정한다. 세액 확정하는 건 누가 확정한다고 얘는 여기서는? 그쵸?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 자, 이게 구분되는 포인트이지. 자, 얘도 구분 짓는 경우니까 당연히 중요해요. 누구랑 구분 짓고 있지? 신고 방식이랑 부과 방식을 구분하고 있는 거지.
협력만 하는 거지 그냥 신고로만 확정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얘는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했어요? 발생하지 않는다 했어요? 발생해요. 발생해요. 근데 1차적으로만 발생하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했지. 얘는 애초에 신고만으로는 확정이 아예 안 되고 관세관청만 확정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쵸?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자, 그 딱 케이스 구분하고 있죠? 고지서가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는 언제 확정 효력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 그쵸? 둘 다 신고는 했는데 얘는 신고하고 얘가 확인하고 통지서 날라왔을 때 얘는 확정되는 거예요. 그쵸? 구분 가능하죠? 증여세,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확정한다. 증여세는 뭐예요? 오징어 게임, 쇼미더머니가 증여세고 상속세는 그치, 물려받는 거.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돈이 뭐 자식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물려받는 게 상속세지.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뭐 탈세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 즉 어떤 방식? 부과 방식인 거지. 신고가 아니라 부과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 예서가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세 번째 문단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여기부터 지금 한 대까지. 장어집으로 되어 있었다고.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를 한 건데 자기가 자진 신고를 했겠지. 근데 내가 이만큼의 돈을 이렇게 요 아니지
벌어들였어를 신고해야 됐잖아. 이만큼을 벌었어. 네. 근데 내가 이만큼을 벌었어를 사실 이만큼밖에 안 벌었어 라고 구라를 치면 이건 탈세예요. 네. 근데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사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많이 사용한 사람. 그만큼 많이 사용한 사람한테 세금을 줄여줘요. 그래서 이만큼 사용한 거를 내가 너 이만큼만 사용한 거 아니야? 라고 관세 관청에서 했는데 아니야. 증명을 통해 나 이만큼 사용했어. 나 사용한 거 다 증명하는 거를 절세라고 해요. 얘는 나 많이 사용한 거 증명할 게는 절세죠. 진짜 내가 이만큼 사용한 게 맞으니까. 근데 나 이만큼 벌었어로 구라삥 친 거는 내 거를 소익을 구라를 친 거잖아 이만큼을. 그러니까 얘는 탈세예요. 그러니까 사원은 이만큼을 한 거잖아. 근데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을 벌어들였는데 이걸 개인이 벌어들인 경우가 있고 법인이 벌어들인 경우가 있잖아. 예서가 혼자 1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예서는 한 60억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예서라는 회사가 100억을 벌었어. 그럼 회사는 솔직히 들어가는 데가 많잖아. 예서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 메가스터디처럼 국어학원이면 학원비 내야 되고 애들 관리해야 되고 직원 둬야 되고 아니면은 건물에도 비용도 내야 되고 아니면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데가 많으니까 얘는 100억 중에 예를 들어 한 30억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차은우는 개인이 번 거잖아. 근데 개인 소속사를 차려가지고 법인이 번 걸로 구라를 친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으로 설정을 해놔서 근데 그 개인 소속사잖아? 1인 소속사? 그래서 이제 검사가 들어간 거지. 진짜 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진짜 있는 회사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블랙 회사였던 거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던 거야. 엄청. 그쵸. 그래서 장어집이 법인으로 되어 있던 거야. 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고. 이러면 탈세죠. 그쵸. 실드 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실드. 그렇게 왜 했을까? 칠수 없죠. 아휴 참 안타까워. 계획 문제다. 계획. 그러니까 세금 잘 내지.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우리 보면 자동 확정되는 경우 있고 절차 확정되는 경우 있다 했지. 자동 확정은 우리 딱 부가세처럼 그쵸? 물건 샀을 때 바로 자동 확정되는 게 있고 나 이만큼 벌었어요. 세금 내는 게 있지? 절차 확정. 절차 확정은 둘 다 신고를 해야 된대. 그치?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게 신고납세고 신고하고 관세관청에서 확정시켜주는 게 부가납세인 거지. 그러면 신고가 필요한 납세라는 건 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의미하는 거지. 절차 확정.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 확정 방식은 절차에 따른 확정 방식. 이거 의미하는 거지. 신고해야 유재석이니까 유재석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서 이를 바로 잡으면 된대. 그쵸? 60억 내야 되는데 30억만 내는 걸로 계산을 했어. 그럼 자기가 저 사실 60억 내야 돼요 라고 고칠 수 있겠지. 네. 과세 표준 신고서에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 2년 동안 좀 적게 내는 거예요? 아니지. 요거는 내가 60억을 원래 내야 돼. 그런데 내가 30억만 내도 된다고 내가 보낸 거야. 근데 아니에요. 저 사실 60억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너 왜 처음에 30억으로 잘못 계산했어? 너 과소신고했네? 과소는 뭐야? 과소평가하는 거. 너 실제 내야 되는 것보다 더 적게 평가해서 제출했네? 너 수수료 내. 라고 1억에 야, 벌금 비슷한 걸 내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근데 그 1억을 만약에 저 잘못했어요. 저 실수해요를 2년 안에 말하면 1억만 내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만 내도 되게 한다고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적게 신고했어요. 이게 나중에 발각되면 1억보다 적나요? 그치. 완전 너 탈세하려고 한 거야? 아니야? 이러고 법정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60억으로 수정해서 다시 내야 수정을 하면 그거 자체로 원래는 수수료 너 처음에 왜 잘못 계산했어? 너 탈세 의심돼 하고 수수료 벌금은 아니고 수수료를 내야 되지. 근데 그거를 2년 안에 했을 때는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한 1,000만 원만 내도 된다. 감면이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반대로 그러면 실수로 더 적게 산정한 경우에는 2년 안에 말해야 감면이 된다까지 이해됐죠? 반대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자, 많이 신고한 경우도 있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 60억만 내야 되는 건데 내가 실수로 90억, 저 세금 90억 내야 돼요 라고 자기가 자진 신고를 했대. 잘못 계산한 거지. 더 내야 되는 걸로. 유재석이 이렇게 얘기했대. 자기가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내야 되는 걸로 계산을 했대. 근데도 경정 신청도 안 한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세금 잘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이 뭐래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력 그치? 과세 관청이 변경하는 바꿔주는 거지? 누가 바꿔준대? 과세 관청 그치. 관청이 그래도 너무 많이 내는 걸로 신고했구나. 내가 바꿔줄게 라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대. 자, 근데 이 문장이 너무너무 어려워. 경정 청구는 수정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에 한해서 과세관청에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오늘 이딴 말을.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무슨 말이냐. 먼저 이렇게 세 개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내가 아까 60억, 90억, 30억을 예시를 들었지. 내가 근데 지금 내가 그럼 90억으로 잘못 낸 사람이잖아. 그치? 근데 원래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이 있어. 과세 표준 신고서라는 게 내가 원래 그 세금을 내는 그 기간 있잖아. 그냥 세금 내는 거, 신고하는 거. 내가 잘못 계산하든 말든 일단은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내는 기간에 나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세금 내야 돼요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잖아. 표준적으로. 그 표준적으로 신고하는 기간에 일단 신고를 했어야 돼. 그치? 지각 안 하고 세금 잘 낸 사람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단. 지각 안 하고 세금 잘 낸 사람만 좀 오바해서 낸다고 했을 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고. 그럼 지각하면 90억 하면 그냥 그대로 내야 하는 거예요? 지각 제출로 저 90억 내야 돼요 한 경우는 그냥 90억 내야 되는 거야.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쵸? 과세관청에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대.
얘는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경정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거는 내가 90억을 냈어. 근데 내가 바꿀래요. 60억으로 바꿀래요. 나 60억만 내도 되는 거였어요. 라고 경정을 부탁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만약에 90억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다 찾을 수 없으니까 너 75억만 내. 라고 경정 바꿔서 통지를 이미 했어. 통지한다는 게 뭐야? 성적 통지서처럼 이미 나온 거잖아. 수능 성적 통지표 뭐야? 바꿀 수 있어요? 없죠. 통지서가 이미 나온 경우는 내가 아무리 저 60억이었어요 사실 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경정 통지 있기 전에만 가능하다. 성적 통지 이전에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5년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 신고기간. 그치? 이 신고기간에 표준신고서는 뭐야? 원래 세금 내는 그 기간에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 그거죠? 3가지 조건이 있는 거지.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첫 번째는 지각하지 말아야 되고 원래 내는 기간에 냈어야 되고 통지. 과세관청이 이걸로 내세요라고 통지하기 전에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원래 내는 기간 이후 5년 지나기 전에 해야 되고 그쵸?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의무가 소멸한다. 자, 60억을 내야 하는 그 의무는 내면 효력이 상실한다. 비록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세금을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 자, 요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얘는 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 알아요, 얘서? 잘 모르죠? 네.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번 걸 다 신고하고 일단 세금을 내요. 일단 세금을 내고 나중에 이제 연말에 가면요. 정말 세금을 내가 내야 하는 만큼 낸 건지 다시 한번 검사. 일단은 세금을 예를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처음엔 다 이만큼 내게 해. 왜냐? 더 적게 내라 했다가 나중에 더 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 일단 다 이만큼 내게 하고 이 사람은 세금 이만큼 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쓴 사람이네. 아니면 이만큼까지 낼 필요 없는 사람이네 라고 해서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에 좀 돌려줘요. 환급을 해줘요. 환급을 해주거든요. 돈을 엄청 많이 쓴 사람이나 이만큼 낼 필요 없었는데 많이 낸 사람이나 환급을 해줘요. 연말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환급금이 있는데 좀 안 낸 세금이 있어. 그러면 이 환급금에서 차감해서 환급금 안 주는 대신 여기서 차감해서 그걸로 세금을 낸 걸로 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알아서 이 환급금을 사용해서 세금을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였지? 요 밑에부터 요 위에까지 한번 예서가 스스로 다시 읽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21부터 24번까지 천천히 한번 풀어볼 테니까요. 맞죠? 이제 풀면 다 풀릴 거야.
풀었어? 와우. 와우. 쉽지, 다 알고 푸니까. 네. 좋았어. 이렇게 모르는 것만 물어보면 되고 3, 4, 5, 5 다 명확하게 아닌 것들이지? 오케이. 10분 쉬세요.